이재명이 전과가 이제 그 공개된 게 4개입니다. 그 벌금도 얼마 액수 밑으로는 공개 안 합니다. 실제는 전과가 더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현재 그 아마 전과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공개된 게 4범이죠. 4범. 근데 뭐 자기가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이광재가 뭐 6범인가 5범이고 안희정도 그렇더라고요. 안희정이나 이제 이광재한테 비하면 뭐 4범이면 이게 작다 볼 수 있지만 이재명이가 전과가 4범인데 참 특이한 게 민주화 전과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제 음주운전, 검사 사칭, 그다음에 특수 공무방해, 그다음에 선거법 이런 작법만 4개 있거든요. 근데 이 이재명이를 일단 이게 민주화 진영 운동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전혀. 그러니까 이재명의 특징은 마키아벨리,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거고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운동권 사상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권 사상 뭐 그런 패거록 같은 걸 보면 운동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상이 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저 사상을 받아들이면 자기한테 유리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운동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워낙 맥락이 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운동권의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마키아벨리스트로서 운동권하고 친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 고비마다 운동권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예 운동권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성남에서 뭐 변호사하고 시민운동 좀 하다가 실제 이제 연수원 다닐 때는 뭐 청년 재벌이었대요. 그때 그 당시에 카폰에 자가용 끌고요. 1년에 그 여자 선마 3번인가 봤다고 회고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 재벌로 이게 성적이 공부를 못해가 판검사를 못하고 변호사를 했는데 옛날에는 변호사가 돈 좀 벌었잖아요. 그래서 성남에 시민운동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백현동에 왜 이번에 선고 받는 김인섭 씨라고 있잖아요. 허가방 김인섭 하고 이제 그 인연이 있으니까 김인섭이가 이제 정동영하고 친구라 가지고 아마 정동영계로 이재명이가 정치에 입문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운동권에서는 전혀 기반이 없죠. 정동영도 운동권 아니잖아요. 앵커지. 그래서 이제 그 사이드 중에 소수 중에 소수로 있다가 아마 이제 이번에 그 이해찬이 아까 말한 것처럼 손잡으면서 주류로 올라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주위에 그 대신에 전대협 세대들은 이재명을 무시할 거 아닙니까? 무시합니다. 전대협 뭐 이인영이나 우상호나 임종석에 보면 이재명이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대협 다음에 한총련 아닙니까? 한총련 세대들 중에 대표적으로 특보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강위원, 그 다음에 그 정의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한총련 세대들이 그러면 이재명을 숙주로 삼은 겁니까? 일단 이재명의 운동권과 결합되는 역사를 간략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2010년, 그러니까 일단 전대협 세대는 이재명을 약간 도외시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10년에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경기 동부랑 연대를 합니다. 이건 공식적 연대입니다. 그래서 경기 동부가 김미희 후보가 양보를 하는 대신 이권을 챙겨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경기 동부랑 이재명이 갈라서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이재명이 경기 동부랑 결탁을 해서 계속 이 구도가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 동부는 이걸 계기로 해서 2012년 대선으로 가는 거고 대선으로 가다가 이제 이석기 사태가 나니까 이제 지금은 진보당으로 간 거예요. 이석기랑 이재명이랑 별 상관이 없는 거고 이때부터는 이재명은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현동이니 뭐 우리가 대장동이니 이렇게 돈을 땡기는 게 하나 있고 전국 각지에서 이제 사람들을 규합하는데 그 와중에 하나가 이제 한총련 세대죠. 그러니까 강의원 이런 쪽을 땡기는데 그 당시만 하면 이재명과 한총련 세대가 워낙 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오른 거고 여기는 그냥 미미한 세력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땡기는데 문제가 된 건 마구잡이로 땡기는데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총련 세대는 워낙 문제가 많은 세대예요. 이적단체도 있고 고문치사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특보로 땡길 수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걔네들의 전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막 땡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과 경기동부, 이재명과 한총련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전대협은 이재명을 뭐 우습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 한총련 의장들, 이런 사람들이 특보로 지금 많이 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운동권에 그러면 발을 담근 거는 10년에 성남의 경기동부연합과 제휴하면서 그때 단일화도 했잖아요. 이때부터 이게 운동권하고 제휴를 했다. 근데 그 특보 중에 2명만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가 이제 강위원. 이자는 이제 그 한총련 5기 의장입니다. 근데 그 자기가 이제 의장 할 때 이게 고문치사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때리 패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의장 때 그때 그 고문치사가 있었다면 이것도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때 그 선박 기능공 이석 씨죠. 이석. 이래가지고 이제 그 고문치사가 있었고요. 근데 더 황당한 게 강위원 이자가요. 운동권 아마 성 문제잖아. 좀 이따가 안희정이도 노겠지만 이 워낙 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위원 이자가요. 옛날에 2003년에 오래됐잖아요. 근데 어떤 여성을 강제로 키스를 한 거예요. 성추행을. 근데 이게 그럼 10몇 년 지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이제 구청장을 올라니까 성추행이 문제가 되니까 해명한다고 책자를 낸 거예요. 그때 실제로 강제추행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래가지고 이게 2차 가해를 해가지고 다시 1,000만 원 물어주라.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이자가 지금 아직까지는 결격자인지 아닌지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강위원회 심사가. 지금 이게 이 강위원회가 정무특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을 진짜 지지해주는 더민주 혁신회의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사무총장이에요. 근데 이런 성추행하고 고문치사 의장한 이런 자가 이게 이재명의 핵심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강 의원은 어떤 자입니까? 강 의원은 5기 한총련 의장이고요. 그 5기 한총련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제 더 이상 학생운동이 할 일은 없었어요. 근데 한총련은 거꾸로 한국을 식민지라고 본다거나 종북적인 성향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96년 연대 사태, 97년 한총련 출범식을 거치면서 이제 해결이 되죠. 와해가 되는데 이때 한총련 의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 96, 97년의 핵심 리더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인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런 역할을 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고문치사 문제가 있고 성추행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건 더민주혁신회의예요. 더민주혁신회의가 아주 이재명의 친위대를 자처하면서 굉장히 강경 노선을 걷는데 이건 이재명 체제의 어떤 친위대로서 막 절해버리니까 이건 좀 과한 거죠. 그래서 그런 4가지 점에서 강의원 씨는 제 개인적으로 좀 알아서 좀 인간적인 애정이 끌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회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 의원이가 이제 실생계 제가 채널A 방송에서 강 의원이 이제 좀 비판했더니 민주당에서 바로 항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그 실세 걷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명이 더 보면 이제 정의찬. 이자도요, 해남 완도 진도 있잖아요. 여기 출마하려고 하거든요. 정의찬이가. 이자는 이제 그 직접 때려 팬 거예요. 남총련이라고. 저희가 이제 저는 전대협 때 1학년이니까 그때 남대협, 그럼 이게 남총련이라는 게 결국은 전라도. 전북 전라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전북대에 뭐 녹두대도 있었고 우리 투정 조직에. 그 다음에 전남대는 5월대인가? 뭐 이런 조직이 있었잖아요. 남총련의 대표면서인데 조선대 총학회장이에요. 핵심이잖아요. 운동권에서. 이 정의찬이는 직접 자기가 이게 그때 고문 현장에 없었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판결문이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의찬이가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직접 조사하면서 이게 때린 이게 판결문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격자다 이랬다가 근데 이제 부적격을 하니까 또 이제 재심하고 막 반발하고 하는데 이때 고문치사가 이종권 고문치사 아닙니까? 이 정의찬이는 좀 아십니까?
제가 97년에 범인연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했고 그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강의원 군은 상당히 알고 정의찬 군도 거의 아는 셈인데 강의원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 정리도 있고 해서 약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의찬 군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폭행을 지휘했고 폭행의 수준도 그러니까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한번 때려서 우발적으로 또는 실수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장시간 고문에 가까운 치사를 했기 때문에 저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자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수를 하지 않고 그거를 숨기려고 했던 거라서 저거는 어떤 범죄의 수준이나 잔악성이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한 정도예요. 그래서 정의찬 씨는 무조건 낙마입니다. 저거는 어떤 판단의 여지가 없는데 저 사람이 공천 자격 심사를 청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갖고 설왕설래 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사실은 강의원도 저는 쉽지 않은데 정의찬이 저런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코미디에 가깝죠. 적절하지 않은 거죠. 예.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재명 세력을요. 저도 이제 이재명 주위에 많이 취재를 해봤거든요. 크게 저는 3대 세력이 있다 봐요. 이재명 쪽에. 첫째가 이제 한총련이나 운동부 세력 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한총련 특보들. 그 다음에 정진상이도 운동권은 맞잖아요. 그 산호명이죠. 산호명입니다. 정진상이. 요런 이제 한총련이나 정진상처럼 이게 운동권 세력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력이 지금 실세 김진욱 국장도 하고 수행, 백종선. 전부 이게 조폭이잖아요. 주로 조폭의 이름 날리면서 수행했다. 수행 비스들. 이 자들이 지금 엄청 실세거든요. 백종선, 김진욱. 김현지, 요런 데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주 돈 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주로 이제 김용을 필두로 해가지고 김만배라든지 이런 개발해서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 김인석, 김만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김용. 이렇게 3대 세력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선배님은 이재명을 바치는 세력이 어떤 게 더 있다고 봅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 비전대협 정치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7인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김영진이 그 중앙대 82학번 동기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김영진 옛날에 뭐 김남국 같은 이런 제가 한번 조사했던 적이 있는데 7인 8인의 그런 국회의원들이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쟤는 결정적으로 뭐를 중요하게 보냐면 386 정통 운동권 출신들의 침묵과 배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재명이 뭘 하려고 해도 그 과반이 어떤 정치를 변하려고 해도 저는 정상적이라면 이낙연이나 누구죠? 이낙연이나 이상민이 했던 말들이 기억나거든요. 이게 지금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이 맞냐. 이재명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당이 이재명으로 계승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 싸움이 핵심적인 싸움인데 여기에서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이쪽에 힘을 실어주니까 지금 균형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이 세력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세력이 만약 끝내 이런 지경으로 간다면 저는 분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책임을 묻고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을 떠받치는 건 뭐 깡패, 운동권 이거 다 이해되는데 근데 왜 그 민주당에 그래도 김대중과 노무현을 따라서 정치권에 입문했던 당신들이 이런 이재명과 같은 깡패 또는 독재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냐.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송영길이든 뭐 이런 이제 임종석이든 이인영이나 우상호나 이 자들에게 이재명을 아직까지 안 버리고 좀 이게 떠받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다. 그렇죠. 그 문재인도 그런 거죠. 문재인도 왜냐면 적어도 양비론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쁘다. 알겠어.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체제는 뭐야? 이재명도 문제다. 이게 이낙연의 포지션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이 문재인의 행동을 김대중, 노무현을 계승한 거죠. 근데 반대로 이재명하고는 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문재인, 뭐 송영길 다 그 행동을 취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체제가 합법화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